1890년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4번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2016년도에 4번째 사이클이 끝나고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이 5번째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사이클의 상승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4번의 사이클 때 원자재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들 그 얘기합니다. 5차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근데 슈퍼사이클을 나누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거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을 한 번씩 사이클로서 보고,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기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5차 슈퍼사이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정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뭐 유가, 금,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에서 구리 대표적으로 그다음 농산물 모두 상품 상관없이 이게 전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10년 이상 장기간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려면은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 이제 원자재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10년 후에도 좋아질 것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좀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간, 그러니까 전 품목에 걸쳐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슈퍼사이클보다는 일부 조금 괜찮은 상품들만 이제 장기간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제 스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스몰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유가요? 네, 예. 이제 유가도 뭐 기간마다의 전망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유가가 향후 10년 이상 뭐 과거처럼 이제 거의 2016년 때처럼 뭐 세 자릿대 수까지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이제 원유 수요 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원유 수요를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뭐 그린 뉴딜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화석 연료인 원유 수요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갈 넘어가기 수밖에.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기간마다도 그 원유 수요 피크설이 나오는데 이게 뭐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제 수요가 피크가 온다라는 예.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뭐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 때문에 저는 수요 증가폭이 점차 이제 둔화되는 양상이 보인다라고 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공급 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제 원유 시장을 보면은 오펙이 감산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뭐 유가가 좀 뛴다면은 오펙에서도 이제 원유 생산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랑 다른 게 이제 미국 셰일처럼 이제 원유 생산이 되지 않았던 국가에서도 원유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공급 측에서도 충분히 과거처럼 이제 오일 쇼크라든지 아니면 중동 정정 불안에 의한 그런 공급 측에 대한 예민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거하고 다르게 석유에 대한 수요의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고 이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슈퍼사이클 굉장히 크게 모든 원자재들이 다 상승하는 국면은 나오지 않을 거고, 일부 원자재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스몰 사이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가 좀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WTI가 68달러 정도 되니까 이제 70달러를 거의 눈앞에 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도 이맘때 마이너스 유가 됐던 거 생각하면 참 굉장히 많이 큰 변화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유가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예. 박스권 안에 조금 갇혀 있을 것으로 보고 박스권 내에 갇혀 있고, 있다. 네, 오르더라도 이제 70달러 후반대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유가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조금 이제 기저효과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원유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원유를 많이 쓰는 기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최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이제 향후에 원유 수요가 좀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오펙이 이제 감산 정책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OECD 원유 재고를 이제 참고를 하거든요. 예. 그 OECD 원유 재고도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 기준치인 최근 2015년에서 19년 5개년 평균치를 하회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요인들이 이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전체 매크로 변수에다가 미치는 네. 영향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기저효과에 의한 인플레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인플레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담 자체가 하반기에 계속 넘어오면서 인플레를 유발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가도 저는 이제 상한선이 조금 제한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뭐 기타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된 이제 비철 금속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조금 눌린 상황입니다. 예. 그 배경을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원자재 수급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뉴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 그 정확한 내용은 뭐 재고를 좀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수출입, 그다음에 선물, 그리고 이제 그 현물 시장도 좀 가격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원자재 시장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전략적 재고를 이제 조금 푸는 예. 방안이 이제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대규모로 한다든지 장기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워낙 중요한 원자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걸 무제한으로 이제 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로는 저는 단기간 조금 추가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예.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네. 이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플레에 미치는 압력 좀 많이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 정도까지 지금 접근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금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간에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금과 이제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결국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조금 방어를 하느냐라는 투자 수단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금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보면 이제 실물
쪽 수요도 이제 금과 은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지표가 이제 스위스의 그 금 수출량을 보는데 예. 그 지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원강의 금을 이제 스위스에서 재련을 해서 이제 장신구를 많이 쓰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3월 데이터로는 이제 120톤 이제 기록을 해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 그리고 인도 쪽에서의 그 장신구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이제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끌었다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반지나 이런 그 수요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금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 가격이 조금 더 전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온스당 2,000달러를 이번에 넘어가서 계속 가는 건가요?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힘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한선이랑 하방선이 좀 어느 정도 금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보통 이제 회복하는 국면을 보면은 이제 금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그래도 작년 코로나가 만연했던 시기,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찍었던 시기보다는 조금 그런 수요가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통 이제 귀금속 내에서는 이제 금과 은을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 금 가격 나누기 은 가격 해서 그 비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0년 8월에 고점을 기록했던 당시가 이제 금에서 은 가격 비율이 한 12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60달러, 67배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들이 좀 아웃퍼폼을 하는 경향이 있고 금과 은을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은이 산업재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금보다는 이제 은이 조금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은 비율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금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왜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의 디지털 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 가격이 온스당 1,700달러 이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금을 사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대체제다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그런 요인들로 했었을 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에 눌려져 있던 상품들에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자금을 이렇게 많이 좀 투입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의 그런 변동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다시 이제 좀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투자 기관들에서도 다시 이제 금으로 이제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ETF 금 보유량도 작년부터 이제 조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투기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들도 다시 이제 증가를 최근 들어서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제 안전자산으로 금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체제가 그렇게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는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기사 보면 금과 또 비트코인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른 이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제 관계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자재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 구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한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고 조금 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다시 이제 $10,000를 이제 넘어선 톤당 $10,000를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수요 비중이 높은 이제 구리 쪽에 조금 가격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조금 두고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구리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리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무래도 이제 구리의 그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열전도성도 높고 쉽게 쓰이다 보니까는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부품, 뭐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배터리에도 들어가다 보니까는 수요가 워낙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 구리거든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 측을 보면은 그만큼 서포트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그리고 또한 구리가 이제 칠레, 페루 쪽에 이제 광산의 비중이 전 세계 40% 정도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공급 차질 이슈 그리고 이제 노조 파업도 있음으로써 예. 그런 요인들이 이제 가격도 상승 요인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나타나는 상황이 이제 광산에서 캐내는 원강의 등급이 저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투자를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보면 구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소연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